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23.51% 나왔습니다. 23.51%는 역대 최고치인데요. 이게 사전투표율이 누구한테 유리한 것이냐, 여야 누구한테 유리한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글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좌파들한테 유리하지 않겠냐. 좌파들이 저들이 내세우는 내란 세력을 소위 응징하기 위해서 모였다. 뭐 그런 얘기, 또 이재명이 갈라치기를 하면서 자기 좌파 세력들을 불러 모았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역대 최고 23.51%가 나온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아니다. 이번에 이재명에 대한 분노의 응징이다. 우리 우파도 그렇고 중도도 그렇고 이재명이 공소취소 특검을 몰아붙이고 지금까지 이재명이 자기 멋대로 법 만들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아닌데 이런 특유의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과연 더 많이 모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3.51%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모여가지고서 유리하면 좋겠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이거 비상사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3 지방선거에 대거 투표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어렵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붙었습니다. 서울도 붙었고 부산 그리고 울산 뭐 충북 충남 서울, 대구 모두 붙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앞선다 하더라도 박빙으로 앞서는 것이고 뒤진다 하더라도 박빙으로 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누가 더 투표를 많이 하느냐 이건데, 왜냐하면 지지율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붙었다면 결국 어느 쪽이 더 많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진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대 최고치 23.51% 사전투표율 여야 누구한테 유리하냐 라는 기사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께 좀 보도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6.3 지방선거 또 우리 보수 우파는 본투표를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6.3 지방선거 투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23.51%를 기록하자 여야가 각각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자신들이 유리했다는 점을 증거로 내세웁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가 정착되면서 보수 유권자들도 참여하는 만큼 과거의 공식은 무너졌다라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투표율보다 특정 지역 연령대에서 얼마나 많이 참여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는데요. 결과는 3일 본투표 개표를 통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또 특정 연령대에서 얼마나 참석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전투표율이 높다 하더라도 전라도가 왕창 갔으면 뭐 전라도 하나마나 뭐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는. 그리고 연령대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연령대가 사전투표에 많이 나갔는가, 4050이 많이 나갔느냐, 2030이 많이 나갔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여야가 서로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6시 최종 투표율이 23.5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3.51%입니다. 종전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20.62%였는데 이때보다 2.89%나 높은 수치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2.89 거의 3%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느 쪽이 어쨌든 결집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양쪽이 모두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느 한쪽이 결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선거 데이터를 근거로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 강준현석 대변인은 그동안 지선, 대선, 총선 과정을 보면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이 더 유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국민들이 지선에 관심이 많다는 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흐름을 보면 말이죠. 민주당 주장에 약간의 근거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투표율이 높았던 선거에서 진보 지정이 상대적으로 선전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전투표에서 전북이 30.49%, 전남이 34.34% 등 전통적 민주당 강세 지역의 투표율이 사전전보다 12.21포인트, 10.74포인트 급등한 점은 민주당한테 고무적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전북과 무슨 전남 여기는 어차피 누구를 뽑을지가 딱 정해진 거기 때문에 거기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는 건 우리한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전투표가 정착됐기 때문에 지금은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진보가 유리하다는 건 옛날 말이다. 지금 심판 여론이다. 심판 여론. 이렇게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특히 사전투표가 높은 것이 심판하기 위해서 정말 본투표 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심판하러 몰려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 이런 해석을 내놓는다는 얘기죠. 박성훈 공보단장은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진보 지형에 유리하다는 말이 있었지만 사전투표가 정착된 지금은 그런 말이 무너졌다. 이재명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겠다는 유권자들, 내 집과 재산을 지키려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논리도 일정 부분 근거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2014년 이후 초기에는 사전투표 참여층이 상대적으로 젊고 진보적인 성향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전투표가 일상화되면서 보수 성향 유권자들도 지금 사전투표를 적극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거죠. 실제 대구가 15.61%, 경북이 19.35%, 여기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에서도 사전전보다 투표율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투표율이 진보 유리 이렇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에서도 19.35% 이렇게 지금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는 걸 보면은 경북 같은 데는 뭐 확실하게 보수가 이길 것으로 보는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은 사전투표율이 높았다 그래가지고서 이것이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관건은 뭐냐? 누가 더 많이 나왔느냐?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왔느냐? 어떤 연령층이 더 많이 나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투표율보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연령대가 더 많이 나왔느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전북, 전남 등 호남 지역의 투표율 급등과 함께 대구, 경북 등 영남 지역에서도 4년 전보다 투표율이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양 진영 지지층이 동시에 결집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이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한지 3일 본투표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거죠. 여야 모두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선거일수록 실제 판세는 박빙이거나 그 해석 자체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전략적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박빙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략적으로 그냥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이 만들어낸 동상이몽은 3일 본선거 후 개표가 시작되면서 판가름 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모두가 사전투표가 율이 높은 것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지난 지선보다 약 3%나 높았는데,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올라간 것은 양측이 모두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거는 말이죠, 박빙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선거 전략으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까봐야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사전투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양측의 주장을 갖다가 자세하게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박빙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선거 판세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서울은 일단 오세훈이 그래도 승기를 잡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은 조금 불리하다는 얘기도 있고 다 따라잡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경북은 우리가 이길 것으로 보고요. 경남도 박빙이다. 그 다음에 대구가요, 의외로 이겼다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안개 속이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수성 못을 찾아서 추경호 후보의 유세를 도왔는데요.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나마 대구가 이 정도 된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어려웠을 만큼 아직도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러니까 대구에 계시는 우리 보수 여러분들께서도 뭐 추경호가 이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왔는데 뭐 설마 지겠어?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충북, 충남 다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많이 나가느냐, 피말리는 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본투표에서 6월 3일 본투표는 우리 자유우파의 장날 아니겠습니까? 자유우파의 장날, 본투표 날, 여러분께서 정말 투표장으로 나가야만 우리 지역의 도지사, 우리 지역의 시장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높았다는 거 누구한테 유리한가? 서로 박빙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서로는 자기가 유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보 지정은 진보가 유리하다고 얘기하고, 보수 쪽에서는 그거 아니다, 심판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불안한 겁니다. 민주당도 지금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결국 투표장으로 나가면 우리가 이깁니다. 강신을 틉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